안녕하세요. 너울보라입니다. 오늘은 최근 방영된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에서 유명인과 자녀 금쪽이의 이야기를 보고 많은 분들이 의견이 분분한 와중에 실제로 ADHD와 발달장애 증상을 갖고 있는 저희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으로서 그 영상을 바라봤을 때 어떠한 감정과 마음을 느꼈는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방송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의견이 분분한 와중에 아무래도 부정적으로 바라보시고 그 유명인을 탓하는 그런 모양새가 조금 더 많다 보니까 저도 이제 ADHD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으로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지고 많은 분들이 이런 아이에 대한 오해가 풀렸으면 그 가정에 대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에서 유명인의 자녀분이 ADHD 증상을 겪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졌는데요. 그 와중에 오은영 박사님께서 이 자녀분은 ADHD 증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ADHD 증상만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아이로 바라보면서 이 아이의 어려움을 조금 더 이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이제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ADHD라고 하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일컫는데요. 주의력 결핍이라고 하면 보통 되게 집중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뭘 하나를 끈기 있게 가만히 앉아서 할 수가 없고 계속 산만한 형태로 시선이 계속 흔들거리고 다른 곳에 향해 있거나 조금 멍하게 다른 생각을 한다던가 이런 형태도 있고 마음이 불안하거나 힘들 때 조금 다른 작업을 한다던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막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혼자서 이렇게 힘듦을 겪고 있는 그런 형태도 있고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불편함을 이제 온몸으로 표출하는 충동성이 있을 수도 있고 공격적인 그런 형태로 갈 수도 있고 과하게 액션을 취하고 그렇게 이제 가는 형태도 있고 정말 다양한 증상들을 이렇게 ADHD 안으로 묻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ADHD라고 했을 때 4살 때 발달 검사로 이제 5살에 진단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이제 계속 뭐 문제 행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본인이 불편하고 힘들 때 충동적으로 이렇게 모습이 발현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매 순간, 매 시기, 매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정말 이제 그 시기와 이런 것들은 어찌됐든 많이 하는 친구도 있고 적게 하는 친구도 있고 조금 뭐 제한적으로 하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매일 뭐 매 순간 이렇게 해서 힘들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냥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맞춰서 아이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는 과격하고 충동적이고 그런 과잉 행동에 하는 그런 자녀분의 모습이 이렇게 노출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제 좋은 시선도 있었지만 엄마가 너무 애쓴다, 너무 안쓰럽다,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솔루션을 잘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시각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반대쪽에서는 또 안 좋은 시각으로 엄마를 탓하고 좀 나쁜 그런 말을 하거나 아이한테 그렇게 나쁜 말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그런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저희 아이가 주의력
문제도 있고 또 과잉 행동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조용한 ADHD라고 일컫는 좀 얌전하고 본인 스스로 힘들어하고 약간 그런 형태도 아이가 갖고 있거니와 또 과잉 행동하고 충동적이고 폭력적이고 약간 이런 형태도 갖고 있는 아이다 보니까 이 반반의 그런 상황과 마음을 너무나 잘 알겠고 그래서 이해가 되니까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모든 분들이 뭐 이런 ADHD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안 좋은 시각, 좀 편견, 선입견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이도 ADHD 증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도 있다 보니까 더더 이렇게 편견과 선입견으로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제 전투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시각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왜 맞고만 있냐? 오, 맞고만 있냐고.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계셔보세요. 왜 맞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지. 근데 제 입장에선 그래요. 맞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을 하잖아요. 이제 아이가 그런 과잉 행동을 하고 충동적인 모습을 하고 엄마를 이제 때리거나 다른 사람을 때릴 때 이제 다른 사람을 때릴 때는 더 이제 심하게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맞고 아이를 분리시키고 이렇게 하지만 일단은 나한테 행해지는 그런 거에 있어서 계속 맞고 계셔 보시면 정말 아이를 당연히 이제 그렇게 맞고 있으면 일단 아이를 맞고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리액션을 하고 이렇게 액션을 취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그렇게 맞고 있으면 그 가만히 있나요? 더 때리잖아요. 더 상대를 때리고 더 소리 지르고 과잉 행동을 해요. 그런데 이제 체격이 좋고 내가 진짜 막 엄청 이제 이 아이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엄마야. 그러면은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 힘 하거든요. 어디 가서 힘 꿀리지 않고 웬만한 성인 남성에 준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 아이를 제압하고 이렇게 따로 분리시키고 아이를 이제 뭐 이렇게 안정화시키고 이렇게 이제 과정들이 쉽지 않아요. 일단 몸이 너무 유연해요. 미끄러져요. 제가 딱 앉잖아요. 그럼 미끄러져 나가요. 그럼 또 잡잖아요. 옷을 벗어요. 그냥 옷을 잡으면 옷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몸을 잡으면 미끄러져 나가고, 그 신발을 이제 뭐 신발은 뭐 아무 때나 뭐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많이 해도 그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그 미디어에 나오신 분은 아무래도 몸이 저보다 더 반쪽이잖아요. 저의 몸무게 아마 반 정도 되실 것 같은데 반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 자체도 없거니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제압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일단은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앞서서 좀 나서기 힘든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을 느끼셨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이제 다음 주에 솔루션이 나오잖아요. 이제 제압하는 과정들 어떻게 하는지 솔루션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그때 이제 아마 조금 변하지 않을까. 이제 지금 현실에서는 본인 혼자서 양육을 하시는데 그렇게 한다?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아이와 동갑이에요. 그 친구가.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저희 아이가 5살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진짜 얼마나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하는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저도 많이 울고 힘들었어요. 밖에서 차도에 누워 있는데 정말 기함을 하고 데리고 오고 싶은데 미끄러져 나가고 뛰어가 버리는데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내가 겪게 되면 정말 이해가 되는데, 겪게 되지 않으면 그 상황을 왜 저렇게 했을까 이렇게 보시는 거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해를 하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분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언젠가는 그 직접적인 이야기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충분히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왜 그렇게 하고 있어? 왜 맞고만 있어?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휴, 저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구나. 이렇게 좀 바라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훈육을 해라, 때려라.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저의 그런 이전 영상에서도 저희 아이가 과격하고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형태의 그런 모습들을 영상을 담아서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이제 나왔을 때 댓글로 때려서 키워라. 애들은 때려야 된다. 이렇게 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댓글로 잘못하지도 않은데 왜 때리냐고 이렇게 달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아이들이 일부러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미워서 그렇게 공격적이고 폭력적으로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그렇게 과하게 훈육을 하고 때리고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게끔 그렇게 이제 억압하고 누르는 형태로 가잖아요. 그러면 더 폭발해요. 왜냐? 나를 이해 못 시켰으니까. 이 지금 미디어 속에 나온 그 자녀분은 저희 아이보다 굉장히 지능이 높아요. 그 지능이 높은 아이는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배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폭력으로 이 배움을 익힌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 아이는 더 큰 폭력으로 다른 사람과 부모에게 상처를 입힐 거예요. 이러한 내가 말도 안 되는 이런 형태로 억압이 되었을 때, 불편한 상황이 되었을 때, 부모는 나한테 폭력을 취했어. 그러니까 내가 배운 건 폭력이야.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도, 부모한테도 폭력으로 나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자기를 보호하면서 이렇게 형태로 나가겠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우리 세대에는 그런 게 통용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내가 억울하고 힘들어도 부모로서 절대 폭력을 취하지 마시고 정말 이제 다양한 솔루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아이에 맞춰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좀 개선될 수 있는지를 좀 보시고 변화를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남자 어른이 없어서 남편분이 계시거나 뭐 훈육을 할 수 있는 남자 어른이 있었다면 아이가 남자 어른의 말에는 조금 수긍을 하고 따라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 아이는 남자 어른 밑에 컸는데 그렇다면 왜 ADHD일까요? 문제 행동을 왜 하고 훈육을 할 때 안 들어질까요? 남자분이 있건 없건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제 남자분이 있다면 조금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육체적으로나 이제 체력적으로 좀 힘들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나 또 이제 가정 형태가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서로 보완을 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좀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남자 어른이 있고 없고는 전혀 이 아이의 호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엄마의 문제다. 엄마가 너무 한없이 오냐오냐하고 아이처럼 대하고 훈육을 적절하게 안 했고
조금 너무 이해하려고 하고 엄마가 조금 낮은 자세로 아이를 바라보고 좀 그렇게 다가가서 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닌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이가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그분은 가정에 이제 책임을 다하시고 정말 역할을 충실히 하시는 부모입니다. 부모로서 당연히 아이는 애틋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 마음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너무 과잉적이고 너무 낮은 자세라고 해서 이 아이가 더더더더 커졌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솔루션의 예고가 나왔는데 거기에서는 좀 올바른 훈육과 단호한 태도를 조금 배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변화되면서 조금 제어하고 조금 안정화 취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모습이 이제 비춰질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이런 모습들은 아무래도 너무 이제 엄마가 너무 약하고 좀 아이의 이런 서열이 잡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자꾸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조금 안 좋은 시각으로 계속 바라봐 주시는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형태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가정사가 어렵고 본인 스스로도 이제 아이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도 않았고 바깥에 이런 나와서 이렇게 역할을 충실하게 행하고 또 가정까지 챙기기까지 역할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부모인데, 정말 두 명이서 해도 정말 부모로서 역할이 정말 많고, 그런데 아이가 또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누나까지 있으니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런 상황에 이렇게 아이를 케어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입장인 거고 힘든 상황인 건지, 또 이제 제가 뭐 그분의 뭐 가정사나 이런 것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저도 똑같이 가정사가 있었고 지금 주변에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오롯이 저 혼자 아이를 케어하고 있고, 남편이 있지만 남편은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쉬는 날 없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거의 이제 가장 역할과 그런 상황에 아이가 지금 뭐 ADHD 증상도 있고 발달장애도 있고 조금 어려움이 처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이제 이렇게만 있어도 솔직히 저는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고, 왜냐면 이야기할 상대도 없고 의지할 상대가 없어요. 남편이 있긴 하지만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들, 밖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이야기할 상대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도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고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찾아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미디어가 많이 이렇게 있다고는 하지만 내 아이에 딱 적합한 그런 증상을 가진 아이가 이렇게 딱 나와서 이런 방향입니다 라고 안내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런 증상 저런 증상들을 너무 많이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이거나 이런 것들도 많이 투여가 되고, 내가 직접 몸소 겪어보고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많이 시행을 해봐야 이 아이한테 어떠한 것들이, 어떠한 그런 훈육과 어떠한 나의 태도와 상황들, 환경들이 이 아이한테 적합한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상황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부모님께서 정말 이제 이렇게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까지는 너무너무 어려운 길을 겪어왔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열심히 아이를 좀 더 잘 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내 아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용기를 내셨구나 라고 이렇게 좀 좋은 시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도 좀 많이 열린 마음으로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이제 이야기가 길어져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아무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길 희망합니다. 안녕. 이렇게 이제 좀 예준아 조용히 해야지. 남자 형제, 그러니까 부부